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한 게,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협정을 맺었잖아요. 한국하고도 15%로 맺었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왕창 짓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 내부에 지어야 할 투자나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일자리 사라지고 미국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국에 언론 뉴스 보면 뉴스들이 참 요상합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각기각층을 좀 고려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편협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입은 없고 부장들만 있다.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근데 그 뉴스 제목 뜨고 나면 한 며칠간은 그 내용은 그대로 보뚝 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해대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해대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나이든 50대들 다 내보내겠다라는 수작질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보내고 연봉 1억 1억 5천 받는 부장 내보내고 그 자리에 3,500, 4천만원 받는 신입사원 그래도 한 2명이라도 뽑냐고요. 그나마 그렇게 하면 다행일 텐데 그러지 않죠. 1억 1억 5천 받는 부장 내보내고 그 자리에 3천만원 받는 신입 뽑겠다? 그마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몇 년 경력 가지고 있는 한 3천에서 3,500쯤 되는 경력직 뽑겠다. 이게 좀 더 이제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와 유사한 일들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그런 논리 펴낼 거고, 일할 사람은 없고 일 시키는 사람만 많다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불편하지만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될 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마트라고 얘기해볼게요. 세계의 이제 메이저 탑3 회사가 있습니다. 혁신이나 변혁이나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고 계속 기존에 하던 거 관행처럼 계속 해대면서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자극이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면서 같이 늙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매년 연봉 이상 해주던 그런 이 관행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됐던 거죠. 좀 의아하죠. 실제로 성과가 더 나서 임금 인상되고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건 그럴 수 있다인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해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중임금, 고임금의 일자리가 이제 계속 사라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업들이 이미 이제 그렇게 부장만 덕실덕실거리고 일할 신입이 없다라고 자극적인 뉴스를 언론과 결탁해서 내놓는 순간 이미 이제 그런 모드로 간다라고 봐야죠. 그런 모드로 가고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아마 휘몰아칠 겁니다. 휘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신구 세대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고, 또 이제 한국에 사는 무수히 많은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만 더 힘겨우실 겁니다. 50대 부장들 날라간다고 우리네 아들 자식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한 것 같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과연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우려,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저의 영상의 댓글로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우울한 얘기 하지 말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이나 봅니다. 제게는 그닥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들리나 봅니다. 결국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부동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자꾸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아마 사회가 발전하고 내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들을 저해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한국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때리냐, 일본도 때리고 여기저기 무차별로 때리고 있죠. 결국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제 쇼크는 미국이 의도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리셋시키고 새로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냉정함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우려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앞으로의 현실 잘 좀 살펴봐야죠.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잘 좀 생각해야죠. 잘 좀 따져봐야죠. 세상 사는 게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지금의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지, 헤쳐나갈지 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좀 맞닥뜨리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2030 취준생들도 많고 4050들 퇴사하고 다음 일자리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꽤나 풀이 죽어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된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들 고민하고 걱정스러워하죠. 어떻게 우리가 삶을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냉정함을 내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상.